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41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짐을 떠안기는 그들의 포퓰리즘. 근래 우리나라에 내가 제시하는 방안들과 유사한 것을 내놓은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출산하면 월 얼마를 준다고 하는 자잘한 정책들부터 서울시장 선거 예비 후보로 나왔던 나경원 씨가 통 크게 신혼부부 출산 시 1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들이 모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당사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들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의 출산에 관한 방안에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다. 또 한때 안철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회의원 100명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이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현재 자격이 있는 노인들이 월 3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것,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 비례 벌금제를 들고 나온 것, 여야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것 등은 내가 제시한 방안들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내가 말한 방안들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중 기본소득제 같은 것은 내가 말하는 방안과 그 기본 정신과 성격, 재원 마련 방안, 지급 금액 등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일정 금액의 현금을 국민에게 직접 주려고 한다는 면에서 나의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여야 정치인들이 나의 방안들과 비슷하게 단편적으로 내놓은 현금 지급 정책들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왜냐하면 기본 예산을 전략한다는 등의 현실적 방안도 없이 국민에게 무조건 주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정세라든가 국가 부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나도 양적 완화라는 방법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험 수위에 올라가 있는 가계 부채가 국가 부채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름 위로 된 나의 일련의 방안들이 메커니즘을 이루어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늘어난 국채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 정치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늘어날 수 있는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저출산 지원금이나 코로나19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183조 원 정도나 증가했다. 갚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국채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국채 상환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국민을 깨우는 나의 전략 LLSAC. 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가 오래전에 세운 전략이 있다. 그것은 LLSAC라는 것이다.
맨 앞의 L은 laugh,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여 관심을 끄는 것이다. laugh는 미소 짓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내어 크게 웃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것이 laugh 전략이다. 이전에 공중부양이나 축지법을 선보이고 노래 등으로 웃음을 선사한 것이 바로 그 전략의 일환이다. 그 다음은 L은 learn이다. 사람들이 배우게 하는 것이다. 내가 다가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와서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1500여 회에 육박하는 강연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강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내보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유튜브 강연을 보고 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learn 전략이다. S는 sing이다. 사람들이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 요즘 하늘궁에 노래 많이 하죠. 레벨도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미와 같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내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였다. 싱 전략 덕분에 나는 정치인과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폴리테이너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 다음의 A는 apply이다. apply는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응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나를 생각하며 right now를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이 apply 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는 copy이다. 정치인들이 내 정책을 모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것은 길목전법이기도 한데 지금 정치인들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내 방안을 따라하고 있다. 바로 내 길목전법에 걸려들어 따라함으로써 내가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한다. 제2장 준비된 지도자의 길. 한반도는 일정한 시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으로 새 시대를 잉태하고 출범시킬 예비된 땅이며 한민족은 새 시대를 열어갈 예정된 민족이다. 이를 위해 이 땅은 한민족을 이끌고 이기주의와 투쟁으로 얼룩진 절망의 세상을 상생과 화합의 희망찬 세상으로 바꾸어 갈 공의의 지도자를 배출할 자리이기도 하다. 언젠가 그 지도자는 세계 통일의 꿈을 이루어 민족과 국가가 서로 돕고 화합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낙원 같은 세계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소명을 가진 사람. 한국은 세계를 통일해야만 하는 필연적 소명을 받은 나라이며 이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나는 대통령 선거에 2번 도전한 것을 포함하여 7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등 줄곧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을 준비해왔다. 3번 출마하셨죠. 선거를 치르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선거에 입후보했느냐? 아니다. 오직 하나, 나의 소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게는 우리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인류 국가이자 세계의 모범국으로 이끈 후 모든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 누구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사명이 있다. 또 말할 수 없는 참상을 야기하는 전쟁과 인류에게 재앙은 물론 지구 자체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명도 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라는 위치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명 완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나의 아버지는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의 허씨, 남자 권자이다. 만석군이었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사상범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고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이틀 전 서울 행무소에서 돌아가셨다. 작년 6월 22일 그날 우리 하늘궁에서는 광천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하만조씨, 개자, 식자로 아버지가 사시던 인근 마을 조씨 가문 부잣집 딸로서 아버지에게 시집와 아버지가 서울 행무소에 수감되자 아버지 옥바라지를 위해 상경하여 중랑천 다리 밑 가마니 움막에서 기거하시던 중 신비로운 꿈을 꾸고 나를 낳으셨다. 아버지의 사형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던 중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나를 업고 천리길을 피난해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지수면 성산마을로 내려오셨다. 어머니는 그간의 허술한 움막에서의 기도 생활과 모진 추위 속에서 나를 낳다가 얻은 산후병 그리고 나의 출생과 관련한 주변의 오해 속에 얻은 마음의 고통으로 고생하시다 내가 4살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고향이자 내가 14살까지 자란 경남 진주시 지수면 성산마을은 김의 허씨들이 대대로 틀을 잡고 살아온 마을이며 이곳에 있었던 지수초등학교는 내가 다닌 학교로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GS 허정구 회장, 효성 조홍재 회장 등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창업주들을 비롯하여 1980년대 기준으로 100대 재벌 중 30여 명이나 되는 유수의 재벌 기업인을 배출한 곳이다. 성산마을은 용이 조산인 방어산에서 빙 돌아 내려와 몸을 털고 다시 조산을 바라보는 형세를 한 희룡고조형의 지세에 진주 남강이 마을을 빙 둘러싸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역수하여 밖으로 나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 특이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나는 이곳 성산마을에서 이전에 아버지가 땅을 나누어 준 한 소작인의 집에 의탁되어 그 농부의 양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말이 양아들이지 그 생활이란 머슴과 다를 게 없었다. 가난한 시골 살림이라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는 싸늘한 냉방에서 혼자 자면서 낮이면 나무를 하고 소를 돌보았고 농사철이면 그름을 저 나르는 등 농사를 도왔다. 7살 되던 해 어느 날 오후였다. 늦게까지 집 헛간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소죽을 쓰고 있는데 한 나이 많은 탁발성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다. 내가 시주를 하자 그 스님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스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내 부모님의 이름을 물었다. 아버지의 조남은 허락할 허, 남쪽남, 권세근이며 어머니 조남은 나라조, 개수나무개, 심을식입니다. 제 이름은 서울경, 편안할 영입니다. 스님은 한자의 의미를 곰곰이 따지는 듯 하더니 곧 입을 열었다.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다.
공자와 석가를 낳은 어머니들 역시 모두 일찍 떠나셨느니라. 그래야 그 자녀는 더욱 큰 고통 속에서 강한 열매가 될 수 있다. 큰 나무에서 씨앗이 태어날 수는 있어도 큰 나무 바로 옆에서 자란다면 그 씨앗은 큰 나무가 될 수 없지. 큰 나무와 붙어있는 작은 나무는 햇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음지의 시절을 보내야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합친 허, 남, 권, 조, 개, 식의 의미를 풀어보면 남쪽 나라의 권세와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땅에 심어 놓을 이름이란다. 심부름 온 사람은 속히 돌아가야 하는 법. 너의 부모님은 너를 이 세상에 데려다 주면 곧바로 떠나야 하는 운명이었다.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이곳 지리산 전기를 다 받게 될 것이니 그때는 서울로 올라가서 삼각산의 전기를 받거라. 장차 많은 공부를 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서당에 다니기로 마음 먹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엄청난 좋은 날 되시고요. 요즘 하늘궁에서는 우리 사회자님들께서 레벨을 엄청 많이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시도 레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